호텔 응접실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차갑고 밝은 빛을 쏟아냈다. 크림색 소파 위로 드리운 그림자는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준호는 양손을 무릎 위에 꼭 쥔 채 건너편에 앉은 지영을 힐끗 쳐다봤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준호는 변호사였다. 로펌에서 일했지만 파트너는 아니었다. 그저 월급쟁이 변호사였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아들이 변호사라는 사실만으로 세상을 다 가진 듯 자랑스러워했다. 준호의 아버지는 작은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했다. 직원 30명 남짓한 회사였다. 그러나 최근 5년 사이 매출이 급성장했다. 비결은 단 하나였다. 대성그룹 계열사들과의 납품 계약. 회사 매출의 80% 이상이 대성그룹 계열 세계 업체에서 나왔다. 준호의 아버지는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자신이 대성그룹과 거래한다는 것. 그것이 곧 자신의 능력이라고 믿었다. 준호의 아버지가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댁의 남편 되시는 분은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오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영의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30분만 기다려달라고 곧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30분. 준호의 어머니가 비웃듯 되뇌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시선은 지영의 어머니를 훑었다. 마치 흠집을 찾듯. 그럼 우리 보고 여기 앉아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은 안 중요하고. 지영의 어머니는 다시 고개를 숙이며 말을 더듬었다. 남편이 오늘 꼭 와야 하는 회의가 있었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반복했다. 회의가 딸 결혼보다 중요합니까? 준호의 아버지가 냉소를 머금고 말을 끊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준호는 아버지의 팔을 살짝 잡아당기며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말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차갑게 잘라 말했다. 준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지영의 어머니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다. 손가락이 떨렸다. 지금 막 출발했다고, 정말 금방 온다고 말했다. 우리가 뭐 호구입니까? 준호의 어머니가 날카롭게 말을 쏘아붙였다. 앉아서 기다리면 감사하다고 머리라도 조아릴 거냐는 말이 뒤따랐다.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다. 아버지가 정말 바쁜 분이라고 이해해달라고 간청했다. 손이 꽉 쥐어져 있었다. 준호의 아버지가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변호사가 얼마나 바쁜지 아느냐고, 그래도 이 자리를 위해 일정을 다 비우고 왔다고. 그런데 상대방은 어머니 혼자 보내놓고 아버지는 회의한다고 안 온다고 소리쳤다. 지영의 어머니는 일어나 허리를 깊이 굽혔다. 몸이 작게 떨렸다.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준호의 어머니가 한숨을 내쉬며 남편을 쳐다봤다. 그냥 가자고, 이런 집안이랑 무슨 혼사를 치르냐고, 아들이 변호사인데. 이 정도 대접받으면서까지 결혼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준호가 급히 말렸지만 그의 목소리엔 힘이 없었다. 아버지가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이 정도로 만족하냐고, 변호사가 되어가지고 이런 대접받으면서 살 거냐고 물었다. 준호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무언의 동의였다. 그는 지영을 봤다. 지영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아버지가 재킷을 집어들었다. 이제 됐다고 간다고 선언했다. 어머니도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다. 지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했다.
아버지가 곧 도착한다고, 제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자신이 더 잘 설명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끊어지지 않았다. 놓으세요. 준호의 아버지가 차갑게 말했다. 이미 늦었다고, 이런 식으로 대하는 집안이랑 무슨 인연을 맺느냐고 말했다. 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버지는 정말 바쁜 분이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고, 제발 이해해달라고 외쳤다. 그 순간, 탁! 날카로운 소리가 응접실을 가득 채웠다. 준호의 아버지의 손이 지영의 뺨을 후려쳤다. 지영의 머리가 옆으로 꺾였다. 감히 나한테 목소리를 높여?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시간이 멈췄다. 지영의 어머니는 입을 막고 비명을 삼켰다. 준호는 얼어붙은 채 아버지와 지영을 번갈아 쳐다봤다. 그의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지영은 뺨을 감싼 채 그대로 굳어 있었다. 숨소리만 가늘게 흘러나왔다. 공기가 무거웠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지영의 아버지였다. 모든 이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준호의 아버지는 손을 내려뜨린 채 굳어 있었다. 준호의 어머니는 입을 다물었다. 지영의 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남편을 쳐다봤다. 방 안의 공기가 정지했다. 지영의 아버지는 문 앞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다. 딸의 붉어진 뺨, 떨고 있는 아내, 그리고 굳어있는 준호의 부모. 그의 눈빛이 준호의 아버지에게 고정됐다. 제 딸을 때리셨군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얼음보다 차가운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다. 준호의 아버지는 손을 주머니에 넣으며 턱을 들었다. 무례하게 굴어서 그랬다고, 예의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거만했다. 지영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다.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았다. 제 명함입니다. 혹시 모르실까봐 드립니다. 준호의 어머니가 명함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명함을 건냄과 동시에 입술이 떨렸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대성그룹 회장 박재철. 준호의 아버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명함을 쥔 손이 떨렸다. 그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대성그룹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준호의 어머니가 명함을 빼앗듯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도 하얗게 변했다. 손이 떨렸다. 명함이 바닥에 떨어졌다. 준호의 아버지는 뒤로 비틀거렸다. 그는 소파 팔걸이를 붙잡았다. 숨이 거칠어졌다. 그의 머릿속은 급속도로 돌아갔다. 대성전자, 대성케미칼, 대성산업. 자신의 회사가 납품하는 세 곳. 모두 대성그룹 계열사였다. 연매출 1억도 넘기 힘들었던 회사. 그런데 작년 매출이 40억이었다. 대성그룹 계열사 세 곳과 계약했기 때문이었다. 3년 전, 갑자기 들어온 대성산업과의 첫 계약. 그때 담당자가 누구였더라? 마케팅팀 박지영 대리. 그녀였다. 지영은 대성산업 마케팅팀 과장이었다. 대성그룹 계열사 중 하나였다. 준호는 지영을 소개팅에서 만났을 때 그저 대기업 직원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녀가 회장의 딸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지영은 한 번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녀가 자신의 회사를 선택했다. 실적도 없는 작은 회사를. 그 후로 계약은 계속 이어졌다. 대성전자, 대성케미칼까지. 준호의 아버지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까지 번 돈, 자신이 자랑하던 사업 성과, 자신의 성공이라 자부하던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저 남자의 딸 덕분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방금 그 딸의 뺨을 때렸다. 준호의 아버지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입술을 떨며 박재철을 쳐다봤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지영의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딸에게 다가가 뺨을 살펴봤다. 그리고 지영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니?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박재철은 아내에게로 다가갔다. 아내의 손을 잡고 일으켰다. 그리고 준호의 부모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오늘 이 자리 여기까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제 딸을 폭행한 분과 가족 관계를 맺을 생각은 없습니다. 혼사는 파기하겠습니다. 준호의 아버지가 황급히 무릎을 꿇었다. 손을 비비며 용서를 빌었다. 오해라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고, 회장님을 몰라봤다고 변명을 늘어놓았다. 회장님, 제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저희 회사가 대성그룹 덕분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마에 땀이 맺혔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미쳤습니다. 정말. 준호의 어머니도 따라 무릎을 꿇었다.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다. 박재철은 그들을 내려다봤다.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무표정했다. 일어나세요. 준호의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다. 희망이 얼굴에 스쳤다. 회장님,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박재철의 목소리는 더 차가워졌다. 준호의 부모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다. 박재철은 천천히 말했다. 저는 제 딸이 평범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물려받으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라고 했습니다. 그는 지영을 바라봤다. 지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딸아이는 자기 힘으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숨기고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박재철은 다시 준호의 아버지를 쳐다봤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본 건 뭡니까? 제 딸이 당신네 집안에 무시당하고 폭행당하는 모습입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박재철이 말을 끊었다. 당신네 회사 말입니다. 대성산업, 대성전자, 대성케미칼과 거래하고 계시죠? 준호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3년 전 첫 계약을 따내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준호의 아버지의 입술이 떨렸다. 그는 지영을 쳐다봤다. 박재철이 말을 이었다. 제 딸입니다. 지영이가 당신네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그 후로 계약이 늘어난 것도 지영이가 내부에서 추천했기 때문입니다. 준호의 어머니가 비명을 삼켰다. 그녀는 지영을 쳐다봤다. 지영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러니까. 박재철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당신네가 개천에서 난 용이라고 자랑하던 그 성공. 그건 제 딸 덕분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준호의 아버지는 그 자리에 선체로 굳어 있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박재철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본 것이 전부입니다. 그는 딸과 아내의 손을 잡고 문을 향해 걸었다. 준호가 그제야 입을 열었다. 지영을 불렀다. 미안하다고, 이럴 줄 몰랐다고, 자기가 막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지영은 멈춰서서 준호를 돌아봤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준호 씨. 그녀는 처음으로 존댓말을 썼다. 저는 처음부터 제 집안 배경을 숨겼어요. 준호 씨가 저를 좋아해 줄까봐 두려웠거든요. 제가 아니라 제 집안을 좋아하실까봐.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오늘 알았어요. 준호 씨 부모님은 저를 무시했어요. 제 어머니를 무시했고요. 그런데 제 아버지가 회장이라는 걸 알자마자 무릎을 꿇으셨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준호 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를 때릴 때도, 어머니가 모욕당할 때도. 지영아, 나는 됐어요. 지영이 말을 끊었다. 저는 사랑받고 싶었어요. 박지영으로서, 대성그룹 회장 딸로서가 아니라 그냥 저로서. 그녀는 준호를 마지막으로 쳐다봤다. 하지만 준호 씨네 가족은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저 배경으로만 봤죠. 그리고 준호 씨도 저를 지켜주지 않으셨어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문을 나섰다. 문이 닫혔다. 응접실에는 준호와 그의 부모만 남았다. 준호의 아버지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렸다. 얼굴은 제비치었다. 끝났어. 다 끝났어. 그는 중얼거렸다. 준호의 어머니가 남편의 팔을 잡았다. 여보, 어떡해. 대성그룹이, 계약이. 준호의 아버지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엔 공포가 가득했다. 계약 취소될 거야. 당연히. 회장 딸을 때렸는데.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대성산업, 대성전자, 대성케미칼. 다 끊기면 우리 회사는 끝이야. 직원들 월급도 못 줘. 은행 대출도 막힐 거고. 준호의 어머니도 울음을 터뜨렸다. 어떡해. 정말 어떡해. 준호는 소파에 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그는 깨달았다. 아버지가 자랑하던 개천에서 난 용 이야기.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 아니, 거짓은 아니었다. 다만 그 성공의 이면에 지영이 있었다는 것. 그녀가 준 기회였다는 것. 그리고 자신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 지영은 자신의 배경을 숨기고 평범하게 살고 싶어 했다. 그저 사랑받고 싶어 했다. 준호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늘 정작 그녀가 폭행당할 때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부모가 무서웠다. 부모의 분노가 두려웠다. 그래서 얼어붙었다. 준호는 눈을 감았다. 내가 뭘 한 거지? 그는 중얼거렸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응접실의 샹들리에는 여전히 차갑고 밝은 빛을 쏟아냈다. 그러나 그 빛은 이제 아무것도 비추지 못했다. 그저 텅 빈 방과 무너진 사람들만이 남았다. 준호는 법률사무소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아버지라고 떴다. 준호는 전화를 받았다. 응, 준호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대성산업에서 연락 왔다. 계약 갱신 안 한다고.
대성전자, 대성케미칼도 마찬가지야. 예상했던 일이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회사, 접어야 할 것 같다. 직원들한테 통보했어. 다음 달까지만 운영하고 정리할게. 그래. 미안하다, 준호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눈을 감았다. 나도 미안해, 아버지. 전화가 끊겼다. 준호는 서랍을 열고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지영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밝고 행복한 얼굴이었다. 준호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그날 이후 그는 지영에게 100통이 넘는 문자를 보냈다. 전화도 했다. 하지만 모두 차단되었다. 지영은 회사도 그만뒀다는 소문을 들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준호는 깨달았다. 어떤 기회는 단 한 번만 온다는 것을, 어떤 선택은 평생 후회로 남는다는 것을. 그는 변호사였다. 법을 다루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날 정작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 준호는 사진을 천천히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